다층 신경망을 포함한 많은 딥러닝 알고리즘들은 많은 데이터와 많은 은닉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적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드랍아웃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 과적합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드랍아웃이라는 알고리즘은 학습 데이터를 훈련할 때 랜덤으로 임의의 가중치를 골라 제거해 신호가 뒷부분까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예측 시에는 모든 가중치를 사용합니다. 학습 시에 실제 가중치들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고 학습에 참여시키지 않도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랜덤하게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가중치를 0으로 만들면 됩니다. 가중치가 0이 되면 앞쪽에서 온 데이터들이 다음 레이어로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구조를 변경해 특정 가중치를 제거하게 되면 오히려 계산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드랍아웃은 구조 변경 없이 가중치를 0으로 만들어서 과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간단한 전략입니다. 이렇게 드랍아웃 전략을 사용하면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보팅 효과입니다. 드랍아웃은 어떻게 보면 학습을 방해할 수 있는 부정확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최종 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덜 학습된 결과들을 조합하는 방식이 되는데, 이는 다수결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과적합 상태일 수도 있는 분류기 하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소 부정확한 다수의 약한 분류기들을 보팅 방식으로 결합함으로써 과적합을 회피해 일반화 성능이 높은 강한 분류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분류기 앙상블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코어답테이션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가중치의 값이 다른 가중치 값에 비해서 현저하게 클 경우 다른 가중치들의 영향력이 발생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가중치들이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학습이 느리게 진행되는 등 몇몇 가중치에 의해서 학습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으로 인해 학습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랍아웃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현상을 발생시키는 가중치들이 드랍아웃될 확률이 높아져 전체적으로 가중치들이 서로 적응해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다층 신경망을 포함한 딥 신경망에서는 드랍아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약한 분류기들을 조합해서 보팅을 통해 강한 분류기를 만들어내는 예를 신경망에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분류하고 싶은 영역이 플러스인 파란 영역과 마이너스인 빨강 영역인데, 하나의 직선으로 분리하는 약한 분류기를 사용하면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약한 분류기들의 조합으로 성능을 높일 수 있는데, 첫 번째 분류기는 왼쪽과 오른쪽을 이와 같이 분류하고, 두 번째 분류기는 왼쪽과 오른쪽을 이와 같이 분류하고, 세 번째 분류기는 위아래를 이와 같이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분류기를 가지고 이들을 보팅 방식으로 조합하면 직선이 아닌 이런 계단 형태의 공간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좀 더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위의 이 영역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분류기에서 플러스 영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플러스로 판단합니다. 오른쪽 상단 영역을 보면 첫 번째 분류기에서는 마이너스, 두 번째 분류기에서는 마이너스, 세 번째 분류기에서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로 예측한 것과 마이너스로 예측한 것이 섞여 있지만 마이너스로 예측한 경우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로 분류합니다. 가운데 상단 부분은 첫 번째 분류기에서는 마이너스로 예측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분류기에서는
플러스로 예측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플러스로 분류됩니다. 파란색 대각선 아래에 있는 이 영역은 첫 번째 분류기와 세 번째 분류기에서 마이너스로 분류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직선으로 이루어진 약한 분류기들을 여러 개 결합해서 강한 분류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사례를 보겠습니다. 간단한 분류기들의 조합으로 복잡한 객체를 인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얼굴 검출입니다. 현재 얼굴 검출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그림에서 보듯 얼굴을 검출하고 있는 복잡한 구조를 밝고 어두운 아주 간단한 특징들을 사용해 얼굴인지 아닌지를 검출합니다. 각각의 얼굴은 눈 주변, 코 주변, 입 주변 등에서 밝고 어둠에 대한 다양한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는 어둡고 아래는 밝은 패턴을 구분하는 이러한 단순한 분류기는 눈 영역은 대체로 어둡고 눈 아래, 코 영역은 밝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 영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눈 사이 미간 부분을 보면 눈의 양쪽은 어둡고 중간 부분은 밝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간단한 분류기로 검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간단한 분류기 몇 개만 가지고는 상당한 오류를 발생시키지만 이런 간단한 분류기를 연속적으로 수백 개, 수천 개 조합해서 아주 복잡한 얼굴 형태를 검출할 수 있음이 연구되었고 현재 가장 보편적인 얼굴 검출 알고리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분류기들을 조합하는 앙상블 알고리즘과 드랍아웃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왜 드랍아웃을 여러 분류기들을 결합한 앙상블 알고리즘의 일정으로 보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앙상블 알고리즘을 간단히 신경망 관점에서 도식화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가 있고 한 개의 성능이 좋은 분류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서처럼 여러 개의 성능이 낮은 분류기를 각각 학습시키고 각각의 분류기들이 출력하는 결과를 보팅 방식으로 최종 출력을 판단해 성능이 높은 분류기를 만드는 방법이 앙상블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이때 각각의 분류기들을 학습시킬 때 전체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시키지 않고 학습 데이터를 다수의 데이터셋으로 분할해서 각각 학습시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각각의 분류기는 아무래도 전체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정확도는 낮은, 그러나 과적합 확률은 낮은 약한 분류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분할해서 각각의 분류기들을 학습시키고 보팅을 통해 최종 분리하는 형태가 신경망에서 드랍아웃 구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드랍아웃 구조를 이런 앙상블 관점에서 살펴보면 드랍아웃을 적용할 때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미니 배치라고 하는 작은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수행합니다. 이때 드랍아웃을 적용하게 되면 네트워크 간의 연결 지점이 모두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드랍아웃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부 가중치들이 제거됨으로써 연결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의 개별적인 분류기들이 학습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경망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신경망들이 끊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일부 가중치들은 확률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신경망들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렇게 드랍아웃은 전체 데이터를 작은 데이터로 나누어서 각각의 신경망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데이터만을 사용해 학습하고 이 결과를 조합하기 때문에 과적한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는 앙상블 알고리즘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